두 번째 주제, 이 한화 이글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이글스가 이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올 시즌 새 주장으로 이제 정우람 선수를 선임을 했는데요. 이 사실은 수베로 감독이 끝까지 믿어준 주장, 이 하주석 선수가 또 이제 오프 시즌에 또 사고를 치면서 또 이제 음주운전에 또 적발이 되면서 이제 정우람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주장에 완장을 또 차게 됐습니다. 참 무거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노수광 선수에서 하주석으로 주장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결코 강한 주장이 리빌딩인 한화를 성공으로 이끌기를 바랐습니다만 시즌 중에도 한 번,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서도 사고를 한 번 또 치면서 주장으로서의 명예를 또 잃게 됐죠. 이랬을 때 뭐 얼굴 못 들고 선수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를 주기 위해 베테랑인 정우람을 새 주장으로 선택했고 팀 내 최고참이기 전에 모든 선수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인 만큼 직접 제안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정우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에 그렇게 썩 그동안의 이 성적보다는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도 롯데랑 좀 비슷한 게 롯데보다 어찌 보면 더 절박한 팀이죠. 네. 계속 이제 꼴찌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린 상태니까. 그렇죠.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했어요. 근데 주장은 하주석 선수가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저는 그 하나의 이번 정우람 선수를 주장으로 영입한 게 약간 그 고육책 같아요. 또 뭔 소리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주석 선수는 지금 중간에서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팀이라면 중간쯤에서 후배들 챙기고 선배들 따르고 하면서 이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장이 덜컥 돼버렸어요. 그렇죠. 한화에서. 왜 그랬냐면 하주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쵸. 베테랑들 다 정리를 해버렸잖아. 다 나가버렸으니까. 투수는 그렇다 치고 투수 합쳐봐야 거의 상위권에 올라가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20대인데도 투수 쪽에 정우람, 장민재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다 할 선수가.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주장이 돼서 선수단 풀케어를 해야 되고 뭐 저 프런트랑 소통도 해야 되고 코칭 스텝 소통 자기도 바빴어요. 제가 봤을 땐 주장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이 친구도 과부하가 막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이상하게 풀린 걸 수도 있어요. 뿜어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건 사태는 벌어졌고 판은 깔렸고 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써야 되지? 주장을 누구를 해야 되지? 한번 했다가 노수광 선수 주장이었다가 이제 뺐는데 다시 주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보다 야수 쪽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수 쪽에 마땅한 누군가가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하주석 선수가 사실은 야수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최고참급이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더 어린 선수에게 맡기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값 있는 선수가 필요했어요. 지금 한화에는 딱 보니까 정우람 딱 눈에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좀 어쩔 수 없이 이름값이라면 최상이잖아요. 네. 하나 통틀어도 최상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제일 큰 형이고 하니까 야 가자 이렇게 해서 좀 리더십을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우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SK 시절부터 또 그 왕조를 또 몸소 겪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또 워낙에 항상 좋은 성적을 또 거뒀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보니까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또 마무리를 짓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화 이글스 수베로 감독이 믿을 수 있는 베테랑은 사실상 이제 정우람 선수가 유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혹시 하주석 선수 근황 알고 계시냐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어때요? 특별히 들린 얘기가 없고요. 조용히 있겠죠? 자숙하면서 지금 뭘 한다고 곱게 보겠습니까? 하긴 맞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어디 봉사활동하러 가더라도 조용히 가야 돼요. 네. 알려주면 또 이미지 세탁한다고 욕먹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네. 뭘 봐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밥도 바깥에서 못 먹어.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특히 팬들의 눈과 귀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차라리 나요. 참.
어차피 내년 시즌 징계 때문에 뛰지도 그 일정 경기 뛰지도 못하는데. 그쵸, 70경기 또 네. 출전 정지인데 맞습니다. 지금 뭐 강제 자숙이 돼야지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주석 선수 또 얘기도 해봤고 한화야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 시즌에는 이제 수베로 감독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튼 감독이랑 같이 네.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리빌딩의 좀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인데 사실 이제 수베로 감독 첫 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또 많이 제작이 됐었고 또 조명이 되면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네. 지난해에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좀 이제 마지막 해에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이 있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한화가 지난 2년간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선수를 영입한 게 뚜렷이 없었고 투자를 이제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기업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달랐잖아요. 최현성을 일단 데려왔고 그렇죠. 이태양도 복귀시켰고 다시 복귀하고. 뭐 장시환도 잡았고 오선진도 이제 뭐 상황이 급해져서 움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오선진도 이제 영입했고 그렇죠. FA에만 128억을 썼어요. 오, 많이 썼네. 네. 네. 내 담당 팀 뭐 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드라이하게 딱 봐도 10등 했던 팀이 이 정도 돈 썼으면 더 잘하겠다는 시그널 아니야? 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팀은 성적이 나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한테 우승하라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바라시는 것, 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도 탈꼴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한화한테 당장 우승하세요 이런 팬은 아마 제 생각에는 있어도 거의 극소수가 아닐까.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저 꼴찌 소리 좀 듣지 말자. 뛰지도 못하는데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선수도 데려오고 팀 전력을 강화했으면 그럼 이제 최소한 5강에 가능성이 보인다 정도까지는 가야 그렇죠. 5강 가면 더 좋고 네. 그렇게까지는 가서 이 팀이 달라졌다 우리 팀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이번에 또 꼴찌하고 이러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로. 그거는 진짜 사실상 이 야구단에 10년 연속 꼴찌를 한다? 아무리 네. 뭐 리빌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성과가 지금은 또 필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탈꼴찌라도 진짜 해야 돼. 이제는 네. 성적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어리고 젊다고 용서가 되는 시기가 지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 그쵸. 아니 왜냐면 뭐 매년 리빌딩 이게 사실 진짜 수베로 감독이 있는 3년 동안만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면 모르겠지만 막 10년 전 기사에도 네. 하나씩 리빌딩 시작 막 10몇 년 전에도 막 아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2008년 그때 이제 어쨌든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가을 야구 도전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한화 이글스가 이 대표적인 꼴찌 팀의 이미지를 또 가져가게 되었고 불과 몇 년 전에 3등에서 플레이오프 갔던 플레이오프도 팀인데 또 갔었던 팀인데 그러게. 뭔가 조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아까 저 도도님이셨나요? 뭐요? 최은성 빼고는 네네. 원래 있던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원래 있었던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없던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하초코님께서 하나는 탈꼴찌 가능하다 보시나요? 그래도 냉정하게 하나에서 스토브리그가 보강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보다 약한 팀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덤벼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어차피 100만 4경기를 장기 레이스로 가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얘기가 1등도 4번 진다. 네네. 꼴찌도 4번은 이길 수 있다. 그쵸.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평균을 수렴하게 될 텐데 너무 압도적으로 떨어진 시즌이에요. 지난 시즌이. 이게 한 팀이 너무 떨어져도 리그 흥행에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양극화가 또 되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다닥다닥 붙은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좀만 올라가겠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네. 이 메시지를 선수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고다 사실상. 네. 이건 보강은 선수단 보강은 네.
이제는 너네들 좀 보여줘야 돼. 약간 이런 압박으로 네. 선수단이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단의 성적이 계속 안 좋으면 모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한화? 거기 야구 못하던데 아니야? 물론 한화가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는 하지만요. 얘기를 하셨는데 영풍님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하나솔루션 다녔거든요. 네. 저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한화 야 거기 요즘 야구는 잘하냐? 맨날 이런데요. 이게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하나솔루션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그룹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까지도 저런 얘기를 듣는 그 친구는 또 야구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해라 잘해라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요즘에도 못하냐 막 저도 이래.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과동기나 선배들 중에 이제 한화 그룹에 다니는 이제 후배도 있고 네네. 형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는 종합화학인가 석유화학에 다녀요. 심지어 자기가 응원하는 팀도 있어. 그러니까 한화에 몸담고 있지만 원래 이제 좋아했던 팀이 있어가지고 네네. 가끔 만나 야 한화 노래는 어떠냐? 갑자기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회사인데 아 참 그래요. 이럴 때 있어요. 맞습니다. 네. 카레돈가스님 꼴찌에도 응원할 수 있다. 근데 직관 가면 살짝이라도 점수 벌어지면 바로 분위기 가라앉는 모습이 보인다. 패배주의에 쩌드는 모습이 싫다. 이 약물고 소리라도 지르고 한 발짝이라도 더 뛰는 모습만 보여주라. 이런 진짜 이 절실한 중요해요. 마음입니다. 네네네. 그 요즘에 왜 이제 좀 지나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꼭 끼잡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유, 선수단에게도 주걱마.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 좀 필요하죠. 점수 좀 많이 그래도 그것도 있잖아요. 한화 팬분들이 뭐 점수차 막 18대 몇이야. 그런데 1점 냈다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팬분들을 봐서라도 이 약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저도 저 측면에서 선수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구단에서 야 투자했다. 올해는 잘해야 돼. 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한테 한국 시리즈 우승하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팀이 달라졌다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맞아요. 아, 네. 내가 응원한 팀이 우리 팀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단 그게 1번이고 이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롯데도 비밀번호 시절에 롯데 하면 그 이미지, 꼴찌 이미지가 박혀버리니까 그거 탈피하는데 아직도 고생하는데 하나도 빨리 저런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시급합니다. 딱 저거요. 저도 주변에 진짜 롯데 광팬이 하나 있는데 그 흔히 그 멸칭을 쓰잖아요. 네네. 뭐 무슨 대 그래가지고 꼴대 뭐 이런 하잖아. 에이, 어때 유튜브인데. 네. 그렇게 듣기 싫대요. 그래. 그렇게 듣기 싫은데 꼴대 꼴찌. 어느 순간 자기도 자기 입으로 그러고 있더래. 어느 순간 자기도 자기 입으로 그러고 있더래.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야구 선수들은 자기 직업이니까 네.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겠죠. 연봉 받아가면서.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직업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 아니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팬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나는 내 응원팀을 응원한 것 뿐인데 야 니네 팀 또 꼴찌했더라. 이렇게 왜 비웃음을 사야 되고 이 팀이 부진했다고 또 나까지 이렇게 어깨를 좀 수그리고 다녀야 되고 이러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계 팀 일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야구는 저는 약간 종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이 빠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맞아. 약간 나한테 약간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야구 팬들 네, 사이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선수들이 좀 뭐 알아야 염두에 좀 둬야 된다라고 된다. 네. 하면 너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야구를 하고 취재하고 있는 기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승가 기준이 아버지 하나 팬 항상 경기 마지막은 안 보셔요. 가슴 아프다. LSH님, 아산에서 학교 댕기는 초딩 아빠의 욕심으로 하나 이글스 잠바 입고 학교 갔다 놀림받고 울고 옴. 진짜 너무 슬프다. 가슴 아프다. 진짜 가슴 아프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선수들이. 지금 팬들이 왜 이렇게 놀림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에? 어린 팬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 줄 거야? 이 하나 이글스 선수들? 올 시즌에는 진짜 좀 지더라도, 혹은 이제 지고 있더라도, 또 이제, 이기고자 하는 모습 좀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